참선, 명상을 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낸 것, 이걸 발심이라고 하는데, 발심, 참선, 명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째가 자비심을 꼭 내가 길러야 되겠다. 자비심을 길러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가장 좋은 세상이 되려면은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없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질병이 없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참선을 하는 사람, 이 참선 명상을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을 갖는 사람을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 또 자비심에도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자비심이고, 이 온 동네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도 자비심이고, 그런데 온 나라 전체 사람을 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도 자비심이고, 온 세상을 다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것도 자비심인데, 그런데 그 자비심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큰 원을 가진 자비심이라야 이것이 큰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자비심을 가진 사람을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것도 자비심이지만은 온 세상을 다 잘 살게 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자비심이다. 그래서 첫째 자비심에다가 둘째로는 그렇게 자비심도 더 큰 자비심, 큰 원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큰 희망. 그렇게 희망이 큰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큰 꿈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큰 희망, 큰 꿈을 가진 이것을 불교의 말로 말하면은 원력을 가진 사람이다. 서원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요. 그래 이제 서원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는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질병도 어디 밖에서 오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이 더 큰 문제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은 뭐냐? 밖에서 질병이 오는 것을 이 안에서 감내를 못해, 감당을 못해요. 그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화를 잘 내는 사람, 조급한 사람, 뭔가 이게 절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로 자제력이 없고 절제가 없고 화 잘 내고 이러면은 만 가지 병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없애려고 하면은 자제심을 가지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큰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어떤 질병이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이루려고 하려면은 그냥 나는 병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을 꼭 성취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그 원을 성취할 수가 있겠는가? 그 성취하게 하려면은 그것이 바로 명상 참선이다. 그래서 명상 참선을 통해서 우리는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질병을 극복할 수가 있고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고 이래서 세 가지 재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 세 가지 재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 바로 참선 명상이다. 그래서 참선 명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원이 꼭 있어야 참선 명상을 성취할 수가 있다.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참선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선 명상은 딱 두 가지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첫째, 몸 극복. 두 번째, 마음 극복. 하는 것이 참선 명상이다. 그래, 몸을 극복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앉는 자세. 앉는 자세가 이게 딱 앉는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아래 다리, 오른 다리가 있고 위에 오른 다리가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딱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이 자세를 잡아요. 그러고 나서는 오른 다리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왼손을 또 그 위에다 놓고 이렇게 엄지손가락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 대줍니다. 그럼 서로 마주 대주고 이렇게 된 이 자세에서 이 손을 이게 살그머니 눌러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허리가 쫙 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도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내려가 버리죠. 근데 허리가 내려가지 않게 허리를 쭉 올려서 펴주려고 하니까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자세에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앉는 것이 자선의 자세인데, 이 자세를 완성시키기 전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가장 이렇게 엎드려서 이 배가 이 다리에 닿도록 엎드려줘요. 그러면은 이 자세를 해서 무엇을 하느냐? 몸을 이렇게 대부분이 참선하는 분들을 방석 하나에다 내 몸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자세에서 자세를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선을 거기다 이제 응시를 딱 하고 그 응시한 시점이 안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시점이 딱 그 자리에 고정돼 가지고 시선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럴 적에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그럴 때에 마음 어떻게 할 방법이 그때는 아직은 없어요. 거기에 시선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선을 움직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시선을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한 10분, 20분 최소 시간을 약 40분을 잡습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40분 동안을 그 자리 시선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오늘, 내일, 모레 이게 3일 정도만 지나가면은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시선을 움직이지 않은 거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응시를 하는데도 변화가 안 나타날 때에는 응시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응시를 하면은 딱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 말을 해준 변화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로 해줄 수가 없고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만 얘기를 내가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이렇게 계속 응시를 합니다. 응시를 하면은 처음에 10분, 20분, 30분 응시 시선이 안 움직였어요 지금. 그런데 마음은 10가지, 100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시선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시선을 안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명상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왔던 마음이 가고 나면 또 다른 마음이 나타나요. 또 가고 나면 또 다른 마음이에요. 그런데 눈은 그 자리를 계속 시선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온갖 생각을 하더라도 시선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그저 보고 있는데 시선을 이렇게 해버리거나 시선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자리를 꼭 놓치지 말고 응시를 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참선 명상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앉으면은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은 이게 아프게 돼 있어요. 이게 다리도 아프고 몸도 이렇게 비틀게 되고 몸도 이렇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의 응시해서 집중을 하면은 1시간이 돼도 이게 전혀
동요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앉을 줄 안다. 앉는 것은 훈련이 됐다. 예, 앉는 훈련. 예, 그러고 난 뒤에 앉는 훈련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 훈련하는 방법은 그 다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참선을 해야 된 사람은 세 가지 제일 자비심을 가지고 큰 서원, 희망, 꿈, 원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그 자리를 삼매라고 하는데 이게 삼매 설명은 다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시선 집중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자비심, 원력, 시선 집중 이 세 가지가 참선 명상하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으로 꼭 해야 될 자세가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첫 번째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 된다. 지난 시간 자세를 공부했던 데 이어서 자세 가운데에서 호흡하는 것을 오늘은 이제 집중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은 호흡하는 것이 전부 호흡을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면은 호흡이 요즘은 대기오염도 심하고 한데 그 대기오염 물질이 전부 가슴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본래부터서 호흡하는 방법은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라 이 단전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단전으로 숨 쉬는 훈련을 해두는 것이 명상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전 호흡을 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명상에서는 호흡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명상할 수가 있고 또 명상만 가지고 호흡만 가지고도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면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명상하는데 호흡을 겸한다. 겸할 때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숨 쉬는 법을 잠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숨을 쉴 적에 들숨, 날숨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이 아는데 들숨을 들이쉬기 때문에 그거를 흡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그리고 날숨은 숨을 내쉬기 때문에 그걸 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흡, 호 대부분이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흡호라야 말이 맞습니다. 들이쉬었다가 내뱉고 들이쉬었다 내뱉고 이럽니다. 그래서 흡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흡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흡 할 적에는 코로 들이마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호 할 적에는 입으로 내뱉는다 이렇게 해서 흡호를 이해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호흡은 흡해서 흡하고 내뱉을 때에는 호 이럽니다. 할 때 흡할 때에는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없지요. 흡이니까 이렇게 그랬다가 호 내뱉습니다. 이럴 적에 귀 유념해야 될 것은 숫자를 세아리는 방법을 호흡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를 세아리지 않고도 호흡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자연히 명상이 되는데 그 까닭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수를 세아리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수는 세아릴 적에는 들이쉴 적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옛날에 하던 대로 하면은 7을 넘기지 말고 그냥 들이쉬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히 한 10 이렇게 세도 상관은 없으리라고 느껴져요. 내가 지금까지 해보면은. 그러면 들이쉬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는 내뱉는 것을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할 때까지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7 셀 때까지 숨을 들이쉬고 7 셀 때까지 숨을 내뱉고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건데 그러면은 7을 셀 때까지 이제 여러분이 꼭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자면은 자, 이제 숨을 들이쉽니다, 지금. 같이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럴 적에 배의 단전이 단단해질 때까지 단단해져야 돼요. 7 셀 때까지. 그런데 이게 하나, 둘, 7 셀 때까지 여기가 단단해지지 않았으면은 완전하게 숨을 쉰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완전하게 숨을 쉴 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하면 단전의 힘이 완전히 배가 단단해졌어요, 이제. 이럴 때에 여기서 내뱉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여기까지 내뱉으면 돼요. 그러는데 이걸 얼마만큼 천천히 하느냐, 얼마만큼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한 10분, 15분쯤 앉았으면은 이마에 땀이 숭숭숭숭 서리면은 숨을 세게 한 거예요. 근데 15분 앉았는데도 아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호흡을 야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이쉴 때에 7 셀 때에 아주 7 셀 때까지 7을 세고 나니까 배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으냐? 그냥 흡포 이걸만 가지고 훈련하면 됩니다. 들이마실 적에 어떻게 마시느냐? 배가 꼭 차도록 들이마셔버려요.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내뱉어버려요. 그러면 배가 흡할 때에 흡했는데 배가 단단해졌죠, 지금. 그러면은 둘 내뱉어버려요. 또다시 하나 단단해졌어요. 내뱉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호흡을 단식 호흡이라고 그래. 단식. 흡포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흡포 단식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단식 호흡을 한번 보세요. 흡하고 또 호하고 내뱉고 흡했는데 배가 단단해졌죠. 그리고 후 내뱉었어요. 이러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마에 땀기가 돌게 돼 있어요. 땀기가.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제. 흡하는 사이에 배가 단단하게 됐죠. 이건 단식이에요. 복식은 배가 이렇게 단단해질 때까지를 7을 셀 때까지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 아주 쉽게 이렇게 손으로 배에다 여기다 들이쉬는 것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하나 할 때 배가 조금 더 불렀죠. 둘 할 때, 셋 할 때에 다섯, 여섯, 7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배가 단단해졌죠, 지금. 그러면 이걸 다시 내뱉습니다. 내뱉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내뱉으면 돼요. 그러니까
들이쉴 적에 7 셀 때까지 7 했더니 배가 단단해졌어요. 그랬는데 단단해졌는데 그냥 바로 후 해버리면 호흡이 아니에요. 후 하는 것을 7을 세아리면서 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배가 불렀던 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배가 이제 다 나갔어요. 호흡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다 나갔는데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랍니다. 이러면 또 이게 이만큼 또 힘이 좋아졌죠. 그러면은 또 내뱉을 때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나, 둘, 7 할 때까지 배가 단단할 때게 이걸 반복하니까 땀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데 땀이 안 나면은 단전 호흡을 한번 시작하면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 몸에 땀이 숭숭숭 할 때까지 해라예요. 호흡은.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 시간에 호흡이 다 된 거예요, 지금. 땀이 났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대로 앉아서 이제 명상에 집중하면 돼요. 이런데 이게 왜 필요로 하냐 그러면은 이제 명상을 이렇게 정중하게 정자세로 명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자세가 잘못되면은 여기가 결릴 수도 있고 여기가 결림 이런 증상이 와요. 증상이 오는데 이런 증상이 올 때에 이 단전 호흡을 안 하면은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침도 맞고 이래야만 해결이 되는 정도가 증상이 와요. 근데 이게 단전 호흡을 해버리면은 그런 것을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단전 호흡입니다. 그런데 단전 호흡에서 한 가지 이걸 반복하면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느냐? 이게 계속 이걸 반복을 하면은 이게 단전 호흡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줘도 아무 탈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전 호흡을 계속 7 세고 내뱉어서 7에 내뱉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6개월 지내니까 7 호흡을 해가지고는 호흡이 여유가 막 남아요. 7을 세아리면은. 그럴 때에는 한 2를 더 보태면 돼요. 10 셀 때까지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흡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고는 내뱉는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내뱉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흡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 할 때까지 세고 그러면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뭐 10까지만 하냐. 아직도 숨이 남는데 15도 하고 20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하라는 것까지 10 이상 넘기면 안 돼요. 10 이상 넘기면은. 그러니까 10만 하고 10을 내뱉고 10 하고 10을 내뱉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반복하게 되면은 무엇이 느껴지느냐. 깜짝 놀라게 자기 몸에 혈액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져요. 피가 움직이는 것이 지금은 피가 움직여도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느낄 수가 있어져. 그렇게 혈액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정도 되면은 이렇게 아주 이게 취각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 코가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예, 참선을 공부를 할 때에 아까 이제 시선 집중을 눈으로 하게 될 때에는 눈으로 시선 집중을 하게 되면은 눈의 변화가 오게 돼 있고, 예,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취각의 변화가 오게 돼요. 취각이 냄새가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느끼는데, 예를 들면은 거기는 너무 많이 앞 나간
설명인데, 예, 이해만 하고 있어라. 사람의 오장의 냄새가 다 달라요. 간의 냄새가 다르고, 위장의 냄새가 다르고, 폐의 냄새가 다 다른데, 이걸 계속 탄전호흡을 하게 되면은, 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폐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게 취각이 이렇게 예민해져요. 취각이. 그래서 취각을 예민하게 하는 훈련은 무슨 명상법이 제일 좋다? 호흡 명상이 제일 좋다. 호흡으로 하게 되면은 취각에 아주 정밀해져요. 정밀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의식은 6가지 의식 감각기관이 있어. 눈, 귀, 코, 입, 혀, 그리고 촉감이된 몸뚱이, 예, 그리고 예, 의식, 마음, 그리고 6가지가 사람의 마음인데 6가지 중에 눈을 훈련하면은 눈이 정밀해지고 코를 훈련하면은 아까 탄전 호흡을 하면은 코가 정밀해지고 귀를 훈련하면 귀가 정밀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눈 하나만 성공해도 그 사람 이 세상 사는 것은 근심 걱정 없이 뭐든지 원하는 데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만 정밀해져도. 코만 정밀해져도 그러고 무엇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전호흡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취각이 정밀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의 명상의 깊이가 끝도 gat도 없는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명상으로서 호흡에 들어간 이게 수행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 그러면 시작도 끝도 명상은 천재지변을 극복하고 전쟁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려면은 특별한 예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한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느냐? 명상에서 나온다. 인내력도 명상에서 나오고 예지력도 명상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이런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 명상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취할 수가 있으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눈이 정밀해지고 귀가 정밀해지고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신실되게 했느냐예요. 신실되게 하기만 하면은 시간이 길게 가질 않아요.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니까 명상 꼭 성취해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데 모두 큰 앞장서서 큰 아주 그 지표가 되도록 그런 원력을 가지고 명상 한번 해보세요. 되시겠죠? 예.